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안정, 철밥통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정작 퇴직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공무원 생활만 버티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퇴직해보니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몇십 년간 정해진 루틴으로 일하던 분들이 막상 정년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좌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전해드릴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30년 공무원 생활 후 막막해진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남들이 보기엔 정말 안정된 길을 밟아온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별다른 파동 없이 차근차근 승진했고 30년을 훌쩍 넘게 한 우물을 팠죠. 문제는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낙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작 정년이 딱 되자마자 이제 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퇴직 후 초기에는 그래도 드디어 쉬는구나 하고 여유를 즐기셨대요. 여행도 좀 다니고 한두 달은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찾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자 목돈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은 집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내게 익숙했던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면 이렇게까지 초라해지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셨다네요. 결국 이 과장님은 지인 소개로 작은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 일을 잠깐 하셨는데 생각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두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별 문제 없었던 체력도 가만 있자니 더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야 영양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 과장님이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은퇴 전에 미리 경제적 준비를 하자. 물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2030년 더 살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파트타임이든 재취업이든 안정적으로 연계할 경로를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2.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인간관계가 끊긴 후 혼자가 된 김 주무관. 두 번째 사례는 관계 단절 문제예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의외로 인간관계가 좁고 깊게 형성되기보다는 부서 이동도 잦고 실무와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인간관계를 주로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회사 부서라는 배경이 사라지니까 연락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김 주무관님은 55세에 공로 연수 후 명예퇴직을 선택하셨어요. 딸 둘은 이미 결혼해서 떠났고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정작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남편과의 소통 부재가 크게 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과 업무에 치이며 바쁘게 지낼 때는 가정에 더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대요. 퇴직하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고 내게 연락 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어떤 날은 휴대폰 알람만 울리지 그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안 받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나마 직장 생활할 때는 부서 회식이나 동료 생일 같은 자잘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퇴직한 뒤엔 나 정말 혼자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김 주무관님이 찾아낸 해결책은 퇴직 후에라도 새로운 모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지역 문화센터의 공예 교실에 다니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요. 교회 봉사활동에도 손을 내밀어 봤다고 합니다. 성격상 낯가림이 심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들었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으니 용기 내셨대요. 이제는 서로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공예품도 만들면서 소소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인간관계를 사전에 조금 더 다져놓자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도 편하지만 퇴직 직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3. 평생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은퇴 후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서기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박서기관님은 중앙부처에서 나름 큰 책임을 지며 일해 오셨는데 퇴직 후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늘 박서기관님, 박 과장님 하고 불렸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 후 처음에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아보자 며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니 열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장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거나 공무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박서기관님을 지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틀이 완전히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감이 생긴 거죠. 이 고민이 길어지면서 박서기관님은 우울감까지 겪으셨고 결국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어떤 취미나 감정적 욕구가 있는지 하나씩 찾아 나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을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타이틀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번의 상담과 함께 조금씩 음악 모임도 만들어보고 본인이 좋아했던 청소년 시절의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은퇴 전에부터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적 타이틀만 내 정체성의 전부로 삼으면 은퇴 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은퇴 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은퇴라는 게 막연히 로망만 품고 기다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점이죠.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오히려 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퇴직해보면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측면. 장기 재테크 투자, 공무원 연금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더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투자를 배우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일자리 탐색 퇴직하자마자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게 곧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강의 혹은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겠죠. 사회인간관계 측면. 동호회, 모임, 봉사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와 단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초기엔 낯설더라도 모임이나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미리 대화법을 배우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정서 정체성 측면. 전문 상담, 활용. 우울감이 심해진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길어지기 쉽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평생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천천히 탐색할 시간입니다. 취미활동, 봉사, 공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공무원의 눈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참한 말로
라는 제목처럼 막연히 안정된 것 같았던 공무원들도 은퇴 후에는 적잖은 파고를 겪습니다. 이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직업적 안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더욱 소홀히 해서 오히려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하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내 삶은 끝났어라는 낙담에서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한 노후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으로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나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던 이 과장님,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겪은 김 주무관님, 그리고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 서기관님이 모두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분들의 사례처럼 결국 다시 길을 찾고 한 발씩 전진하는 모습도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지라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마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60세 김 과장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령통지서를 받아들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적어도 은퇴 후 기본 생활은 보장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통지서에 적힌 숫자 월 82만 원. 그 순간 김 과장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니 이걸로 어떻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지만 정작 실제 수령액을 보고 나면 이게 다야. 라는 허탈함을 느낀다. 30년 이상을 납부해도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수령액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러나 이건 단지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수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실제 수령 금액과 그들의 노후 생활, 그리고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팩트들을 생생하게 풀어낸다.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는 리얼 현실이다. 본론 30년 부은 연금,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1. 연금 수령액 평균과 실제의 괴리.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1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은 약 107만 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이라는 이 숫자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납입자 비율은 전체 연금 수령자의 7.5%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1020년 미만 납입자다. 또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지만 중산층 이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즉 30년 넘게 부어도 소득이 낮았다면 월 8,090만 원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례 1. 30년 성실히 부었는데 결국 아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62세 퇴직 은행 직원 김태수 씨 사례. 김태수 씨는 32년간 은행에서 일했다. 평균 소득은 월 300만 원대였고 매달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정년 후 수령액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월 87만 원. 정직하게 살았고 법대로 납부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매달 고정 지출 130만 원은 나오는데 연금은 87만 원.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그는 현재 주 3일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허리가 아프지만 병원도 마음 놓고 못 간다. 교훈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부를 맡기면 안 된다.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이 꼭 필요하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지하에 삽니다. 66세 여성 자영업자 출신 이정숙 씨 사례. 이 씨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매달 매출이 일정치 않았기에 최저 보험료만 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은 고작 월 52만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매달 부었고 나름 성실히 산 인생인데 병원 한 번 갈 돈도 없고 여름엔 습기 찬 반지하에서 겨우 살고 있어요. 이 씨는 현재 폐지 줍는 일로 한 달에 2,030만원을 보태며 생계를 유지한다. 교훈 자영업자는 특히 연금 설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야 수령액도 올라간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례 3 퇴직금도 연금도 날아가고 지금은 알바로 연명해요. 64세 전 중소기업 근무자 최병수 씨 사례. 최 씨는 퇴직 직후 치료비와 자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을 모두 사용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월 78만원. 부인도 전업주부라서 추가 소득원이 없다. 내가 은퇴하면 한가하게 여행 다닐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로 새벽 5시에 나갑니다. 노후가 아니라 그냥 연명이에요. 그는 현재도 건강 문제로 병원을 못 간 채 통증을 참으며 일하고 있다. 교훈 은퇴 전 퇴직금은 절대 단기 소비에 쓰면 안 된다. 비상금 생활비 투자금으로 구조화해 관리해야 한다. 핵심 정보 요약. 은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현실. 구분 내용. 평균 수령액 전체 평균 약 61만원, 30년 이상은 약 107만원. 실제 수령액 저소득 장기 납입자는 월 6,090만원 수준. 주의사항. 마이너스 소득 적게 신고하면 수령액도 줄어든다. 마이너스 자영업자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 필요. 마이너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 어렵다. 준비 방법. 마이너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병행 필요. 마이너스 소득 활동 가능한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설계 필수. 결론. 연금은 안전망이지 해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노후의 모든 걸 책임져 줄 만능 보험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실제 현실은 30년 부어도 생활비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연금은 우리 노후의 기초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지붕과 벽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는 개인의 전략, 준비, 실행력이 전부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지금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수많은 은퇴자들이 수령액을 받고 난 뒤 충격에 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그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 이게 다냐? 고 묻는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대한 오해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 구조, 현재 수령자들의 평균 및 실제 사례, 그리고 사전 준비 방안까지 전문가적 시각으로 해설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구조 기본 원리와 오해. 2-1. 국민연금 산정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대 40년. 평균 소득 월액 전 생애 평균. 억압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공식 요약. 기본 연금액, 억압세 일정 비율, 가입 연수, 본인의 소득 비례 부분. 2-2. 주요 오해. 30년 이상 부었으니 최소 200은 받겠지 아닙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거나 보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낸 자영업자의 경우 월 6,090만원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수령액이 107만원이라는데 평균은 평균일 뿐 상위 소득자들이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하위 50%의 수령액은 월 70만원 이하입니다. 3. 실제 수령액 통계.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비고.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1만 원. 전체 600만 명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 약 107만 원. 상위 7.5%. 최고 수령자 약 240만 원을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최저 수령자 3,050만 원. 납부 이력 짧거나 최저 보험료 납부자. 4. 사례로 보는 연금 수령의 현실. 사례 1. 64세 정년퇴직 직장인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납부 32년. 월 수령액 약 87만원. 문제점. 기대보다
낮은 수령액, 퇴직 금기타, 소득 없을 시 생계 유지 불가. 해설 국민연금은 생계 유지 보장용이 아니라 기초 보조금 역할에 가깝습니다. 사례 2 66세 자영업자, 최저보험료 30년 납부. 월 수령액 약 52만원. 문제점 보험료는 냈지만 소득 신고를 최소로 했기에 수령액도 낮음. 해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 대비 납부율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극히 제한됨. 사례 3 62세 여성 전업주부, 남편 가입자 연계, 이미 가입 25년. 월 수령액 약 48만원. 문제점 본인의 소득이 없어 연금 자체가 낮음. 추가 소득 없어 생활 어려움. 해설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이미 가입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함. 5.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기본 틀, 복수 노후소득원 설계는 필수. 구성요소 설명 비고. 국민연금 노후, 최소 생활비 보장 단독으로 생계 유지 불가. 퇴직연금회사와의 계약 기반, 수령 설계 PODC형, IRP 적극 활용. 개인연금 본인이 설계하는 추가, 보완책 소득 공제 활용 가능. 주택연금 주거형 자산 활용 고령자의 유동성 확보 방안. 근로소득 은퇴 후 단기 고용, 알바, 창업 등 건강 허용 시 병행 권장. 6. 국민연금 설계 시 유의사항. 가입기간 늘리기. 최소 수령 조건은 10년 가능하면 2030년 이상 유지. 납부 예외 기간 군 복무, 실직 등도 최대한 인정 기간으로 활용.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기.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수령액도 비례에 낮아짐.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의도적 축소 신고 주의. 임의가입 추납제도 활용. 무직기간 중에도 본인이 납부하는 임의가입제도 적극 활용. 과거 누락된 기간 납부하는 추납부제도도 유효. 7. 결론 연금은 기초보장제도이지 은퇴 후 생존도구가 아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부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수령액이 월 8만 100만원 선에 그친다는 건 제도적 한계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노후 설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전 조언 요약. 지금 본인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기본소득으로만 생각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 근로 등의 다층적 구조를 반드시 함께 설계하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의 경우 보험료 납입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납제도 및 임의가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30, 40, 그리고 50살까지 달리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는 은퇴가 막연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어떻게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늦춰받은 연금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준비가 부족한 노후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해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미래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이 부족해서 생긴 참담한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늦어져 생긴 비극적인 사례들. 사례 1 67세,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5년을 더 미뤘던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64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 제한과 체력 부족으로 구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룬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교훈연금은 금액의 크기만큼 시기와 상황도 중요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고립된 60대 여성의 고백. 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연금을 미루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늦어지더라도 저축이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저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60대 초반에 연금 없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회적 활동까지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안정적인 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박 씨는 매일 아침 공과금과 식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결정을 평생의 후회로 꼽습니다. 교훈 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사례 3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못한 70대 부부. 최 씨 부부는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했습니다. 연금을 미루는 대신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죠. 결국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최 씨는 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몇 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연금을 늦춰받아 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교훈 연금은 노후의 기본 안전망일 뿐 다른 대안 없이 의존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준비 방법. 이제 연금만 믿고 지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늦춰받은 연금으로 더 큰 비극을 피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현실적인 연금 수령 시기 설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 예산, 예상되는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계획하세요. 무작정 늦추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 저축 및 투자. 연금 외의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연금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경제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시기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결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기둥 하나만으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들은 모두 늦춰받은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언제와 어떻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연금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늦춰받는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금 언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상태를 냉정히 분석하라. 은퇴 이후의 삶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력이 걱정된다면 연금을 미루기보다 조기에 수령하여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여전히 짧습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연금을 늦춰받는 대신 젊고 건강할 때 더 많은 경험과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간과하지 마라. 연금을 늦춰받는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구매력이 다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연금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의 어떤 60대 부부는 연금 수령을 5년 미뤘다가 그 사이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을 다 써버린 뒤 후회한 경험을 했습니다. 3.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라. 연금을 미룬다고 가정할 때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건강과 체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준비에 대한 균형 잡힌 재정 설계.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계획이 다양한 수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 잡힌 재정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득의 다변화. 노후에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작은 사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은퇴자는 소규모 재택사업을 시작하여 연금과 더불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생활비 절약을 위한 소소한 실천. 연금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세요. 실천법.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고정지출보험, 통신비 최적화하기. 3.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적립식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등은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1.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현재 소득, 자산,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이를 통해 현재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온라인 은퇴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재정 상담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연금 외에 비상금 마련하기.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필수 자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미리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거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이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을 시작했고 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전망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는 문제부터 노후 자금의 다각화까지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늦춰받은 연금이라는 선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요?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이 불러온 현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58세 김정훈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수십 년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회식과 출장비도 넉넉히 나왔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연봉이 올랐고 아파트도 대출로 장만했지만 큰 부담 없이 갚아나갔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 때까지도 그는 내 노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보며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임원 타이틀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은퇴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김정훈 씨의 사례를 비롯해 은퇴 후 공경에 빠진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은퇴 후 실수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금과 연금만 믿었던 58세 임원의 비극. 김정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추가로 들어둔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골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등 임원 시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 이상 필요. 대출이 남아있던 아파트 유지 비용 부담. 아이들의 결혼 자금 지원 요청.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의료비 증가. 결국 5년이 지나자 퇴직금은 바닥났고 모아둔 돈도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해야 했고 고정 수입은 연금뿐이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교훈. 퇴직 후 생활비는 현역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56세 마케팅 팀장. 박상호 씨가 겪는 56세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금방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연령이 많아 조직 적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팀원들과 협업이 힘들 것 같네요. 연봉을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처음엔 연봉 1억을 기대하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나중에는 연봉 5천만 원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을 방황하다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에 재취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거나 창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노후가 망가진 60세 직장인. 이수진 씨가 겪는 60세에 퇴직하며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유학비 7천만 원, 딸의 결혼자금 지원 5천만 원, 본인과 남편의 의료비 3천만 원.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자신과 남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결국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모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캐셔로, 남편은 경비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렇게 준비하면 살아남는다. 1. 퇴직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현재 생활비의 7,080%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건강,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해 최소 20년 이상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전문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준비해 둡니다. 창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3. 자녀 지원보다 본인 노후를 먼저 준비하라.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결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해야 한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퇴직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퇴 후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기업 임원도 망했다. 58세 퇴직 후 월세살이 시작한 이유 전문가 칼럼.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나이는 한창 일할 때와 비교하면 갑자기 세상이 차갑게 변하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떠밀려 나오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있던 이들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며 당황하는 것도 이때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연봉도 높았고 돈을 꽤 모아놨는데? 그래도 퇴직금 23억 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힘들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은퇴 후 겪게 되는 공통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퇴직 후 첫 5년 가장 위험한 시기. 대기업 임원이든 중견기업의 팀장이든 은퇴 후 첫 5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노후 30년이 달라진다. 일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돈이 순식간에 증발한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골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등. 현역 시절엔 월급이 이를 커버해줬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노후 생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 부모님의 간병비, 본인의 건강 문제 무릎 수술, 치과 치료, 성인병 치료,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세금, 보험료 등 예상보다 높은 고정 비용. 퇴직 후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많다. 퇴직 전에는 미래의 문제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 시기에 방심하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퇴직 후 돈을 벌 계획이 없다.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퇴직을 앞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엔 쉬면서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 문제다. 퇴직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투자,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자산 배분을 잘못한다. 퇴직금 전부를 부동산에 묶어버리는 경우,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 연금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핵심이다. 자산을 유동적으로 유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자녀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다.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결국 본인의 노후를 망칠 뿐이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시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후에는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야 한다. 3.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1. 은퇴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40년을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 컨설팅,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수익, 중고거래, 작은 사업 운영, 파트타임 직업.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훨씬 높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3.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부동산에 묵지 말 것. 예금, 적금, 연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유지할 것.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일 것.
4.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힘들어진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라. 5.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건강한 사람만이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생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난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과거의 타이틀은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퇴직 후를 미리 준비하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운다. 퇴직 후 최소 30년을 대비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라.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라. 자녀보다 본인을 먼저 챙겨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